안녕하세요. 영영스 임상영양사 김승기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은 답변 받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임신 주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식사 관련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도 있을 수 있고, 임신 중기에 대해서는 체중이 갑자기 증가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후에는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변비 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후반기는 아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하나씩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입덧입니다. 입덧은 보통 임산부의 70에서 80% 정도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신다고 합니다. 입덧은 보통 임신 9주에 가장 많이 시작을 해서 12에서 13주 됐을 때 증상이 가장 심하고, 보통은 16주 되셨을 때 이 증상이 사라진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덧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증상을 좀 완화하면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덧을 완화하는 식사요법에서는 약간은 좀 따뜻한 음식인 경우에는 입덧이 더 심하다고 하니까 찬 음식 이런 것들로 드셔주시면 좋고, 아시겠지만 새콤, 달콤하게 드셔주시면 조금 증상을 완화해서 좀 더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특히 입덧이 아침 공복 시간에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아침에 공복이 되지 않도록 일어나자마자 식빵이라던가 비스킷 같은 것들을, 우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드셔주시면 증상들을 완화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자극적인 음식, 그다음에 튀긴 음식, 커피 같은 것들을 드셔주시게 되면 입덧이 더욱 심해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해서 드셔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조금은 더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현미라던가 잡곡, 호밀빵,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 두부 같은 것들, 육류를 조금 더 충분히 드셔주시면 조금은 더 완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임신 중기 4에서 6개월의 가장 큰 문제는 입덧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살짝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체중 증가가 간혹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고 활동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서 체중 증가 폭을 매주 간격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식사를 해주시는 것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체중 증가가 너무 많이 됐다 그러신 경우에는 저희가 로우 칼로리 조리법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석쇠에다 굽거나 그리고 고기라던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시면 기름기 없는 부위로 조리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튀김 같은 것들을 먹게 된다 그러면 튀김옷을 조금 적게 묻혀가지고 조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나물이라던가 샐러드 같은 야채 같은 섭취율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것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신 중기 이후 임신 7, 8개월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좀 많이 있어요.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임신성 당뇨, 변비, 임신 중독증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인 경우에는 보통은 출산을 하고 나시면 이 임신성 당뇨 증상은 없어지게 되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임신 중에는 태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식사 관리가 꼭 필요하시겠죠. 보통 목표 혈당은 공복에서 95, 그 다음에 식사 후 1시간에는 140 미만,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이후에는 120 미만으로 관리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사실 여기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길게 자세한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능하시면 식사 간격은 6시간 텀을 두셔주시고, 과일과 우유 같은 것은 식사와 식사의 사이, 그래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됐을 때 섭취해 주시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균형적인 식사를 꼭 해주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균형적인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은 저희가 전번에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임신성 당뇨의 경우에는 약간의 식사하시고 나서의 걷기, 그 다음에 산책 같은 것들의 활동들을 조금 해주시면서 혈당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7, 8개월 때 또 한 가지 문제는 변비가 좀 있으실 수 있으세요. 자궁이 커지면서 얘가 이제 장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그러실 경우에는 하루에 물 섭취를 1에서 1.5리터 정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서 식이섬유 섭취량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것들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꼭 식사를 해주셔야지만이 아침 장 운동이 훨씬 더 잘 되시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임신 중독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보통 체중 증가가 많이 있는 경우에 종종 나타나시기도 하는데요. 임신 중독증인 경우에는 보통 과도한 염분 섭취를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들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임신 중독증이신 분들은 식사를 조금 힘들어 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염 식사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싱겁게 드신데 조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나물 같은 걸 좀 뒀다 드시게 되면은 염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염분은 많이 들어갔는데 맛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겉절이 같이 무치듯이 바로바로 무쳐 드시면은 아직은 좀 맛은 있게, 그리고 약간 염분 섭취는 좀 적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세요. 그래서 새콤 달콤하게 먹게 되게 되면 염분이 덜 들어가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후반기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커지게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임신 후반기가 되셨을 경우에는 식사를 조금 쪼개서 드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식사량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들로 하셔서 조금 적게 자주 드시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기대서 앉으셔서 식사가 하신 것들 좀 내려갈 수 있게 하시는 방법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옷을 너무 조이게 입게 되면 소화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펑퍼짐한 옷으로 이때는 입어주시는 게 소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신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영해지는 영양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